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수석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쉽지가 않죠. 시장 자체의 주도 섹터가 부재합니다. 작년에는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끌고 왔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는 또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시장 전체를 이끌 만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최근에는 이 수소 쪽이 그래도 좀 강하죠. 9월에 수소 협의체가 나올 것이고, 수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법에 대한 최초 시행을 한 게 우리나라고, 실제로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수소차 판매량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차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요. 8월달,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순, 중후반까지 대한민국 증시가 2021년 들어서 가장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살아나고는 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 그 강도라든지 올해 연초에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왔었던 그런 상승 강도와 비교해서는 좀 이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좀 더 종목을 집중해서 좀 특정 지어서 종목을 매매해야지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 휴대폰의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LCD, 그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디스플레이의 종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OLED에 관련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OLED 시장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고요. 대형 OLED, TV 쪽 OLED는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작은 OLED 쪽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 4년 만에 이제 이 OLED에 대한 증설이나 설비 투자가 올해 하반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내용들이 부각이 돼서 실제 OLED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의 4년 만에 이 OLED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좀 치고 올라오고 좀 리스크, 위기감이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잘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제 OLED 기업들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코스닥의 전체 기업을 다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 규모가 큰데,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작년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테슬라 모터스가 좀 많이 언급이 되니까 테슬라 모터스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는 비교도 안 되죠. 테슬라랑 애플은. 애플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딱 가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데, 주위에서 또 이야기해보면 삼성전자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유럽의 선진국에 갖다 놔도 시가총액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셨죠? 이거는 뭐 주식하는 분들로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 정도예요. 다른 나라, 뭐 일본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좀 대단한 기업인데,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더 규모가 크죠. 근데 저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아이폰, 그 휴대폰에 OLED를 장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OLED를 장착하면서 그때 OLED 시장이 한번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침체기를 겪다가 이 애플에서 이 OLED를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 아이패드라 그래서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 PC에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출시하는 상품들에 OLED가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OLED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삼성도 OLE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자면 어쨌든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애플이나 삼성에서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OLED를 사용하겠다. 사실 우리가 OLED를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애플이라는 기업과 삼성이라는 기업이 OLED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OLED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가끔씩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테마주도 좋아하시고 급등주도 좋아하시는데, 이 기관들,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이 왜 좋은 거냐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잡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OLED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아도 애플과 삼성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밀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 OLED에 대한 메리트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애플에서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만에 돌아온 디스플레이 투자, 성장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산업들은 이런 사이클을 겪거든요. 정말 뭐 좀 극단적인 예인데, 우산 장수들은 여름에 잘 나갔다가 겨울에는 우산이 판매가 안 되니까 또 사이클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다음 여름에는 또 우산 장사가 비가 오면 또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산업들이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지금 이 OLED 쪽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때, 지금 우리가 정말 면밀히 따져보자면 이 대형 패널에 대한 단점도 좀 있는데, 어떤 산업이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넘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자면,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외면이 됐었고,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밴드 업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년 만에 돌아온다. 여기 위에 보시면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죠. 비메모리는 아직 1위는 아닙니다. 반도체 전 세계 1위고 조선도 우리나라가 1위. 그죠? 한때 중국에 1위를 내주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고부가 가치, 그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는데, 조선에 대한 1위도 우리나라죠.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OLED, 여기 OLED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딩을 하는 거죠. 전 세계 그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에서 OLED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OLED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쪽이 성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OLED 관련주들이요. 자,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IT, TV로의 OLED 침투율 확대 가속화 전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쭉 한번 봤어요. 다 봤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OLED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에도 OLED가 사용이 되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노트북에도 OLED가 사용이 됩니다.
TV에도 OLED가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뜨거웠죠.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는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도 많이 나갔던 종목이고, 세경하이테크도 이 폴더블 폰, 접히는 휴대폰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뭐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는 뭐 에스코넥 정도가 있을 텐데, 에스코넥이 올해 중순쯤에 어떤 모 증권사에서 에스코넥은 그 KH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처럼 접히는 부분, 이 힌지, 경첩, 그죠? KH바텍이 접히는 부분에 바깥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바깥쪽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들고, 파인테크닉스가 안쪽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에스코넥도 힌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 중순쯤에 이 에스코넥이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에스코넥에 대한 레포트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 폴더블 폰의 KH바텍의 힌지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에스코넥도 힌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됐었던 기업인데, KH바텍이 독점 공급하면 에스코넥은 뭐야? 이렇게 되면서 에스코넥이 급락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레포트는 없어지고 에스코넥 홈페이지에 이제 정정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을 보자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에 비해서 물량이 좀 미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폴더블 폰에도 OLED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휴대폰을 내놨고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런 폴더블 폰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 애플도 만들 거고요. 중국 기업들도 만들게 되면 여기에 OLED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LED 시장이 어쨌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OLED 열기가 후끈하다. 삼성과 LG가 투자 확대 가속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모듈 캐파를 확충하고 있고, 뭐 삼성은 인도의 OLED 공장 가동을 임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밑에 기사 보시면 8년 만에 OLED 흑자 사이클 영업이익 사상 최대, LG 디스플레이에서 저렇게 나왔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산업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이 됐으면 요런 사이클, 흑자 전환이 된 사이클이 당분간 좀 이어질 제가 이쪽에 다른 모니터, 여기는 이제 제가 녹화하는 모니터고 이쪽에 이제 HTS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이쪽을 봐요. 지금 다른 종목들 좀 보느라 봤는데, 그래서 이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 그러니까 성장성은 우리가 따져보자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의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과거에 이제 막 조선, 철강, 건설 이쪽 좀 재미없는 이 올드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고 있긴 해요. 조선주들도 예전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엔 조선주들이 뭐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예전에는 이제 재미없는 산업에서 이제 성장주로 바뀌고, 그러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뭐 지금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투자가 지속되면 이쪽 사이클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막 지속되고 있는 쪽이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조선주, 건설주 다 좋은데 우리가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노려보자면 디스플레이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사이클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1년, 2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소재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말 하다가 조선주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뭐 42조 원 글로벌 유기발광 다이오드, 저게 이제 OLED예요. 이 시장을 잡아라. 여기 보시면 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또 손을 한번 내밀었어요. 야, 우리 OLED TV 만들 건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작년 초중반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올해 1월 달까지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1월 달부터 지금 거의 반년 동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많이 알려진 거죠.
시장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많이 못 갔어요. 물론 개중에 종목별로 시세가 나오는 거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는 강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예요.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기회인데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작년 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초중반에. 근데 지금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입을 좀 늦게 해버리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 찍고 빠진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고점에서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공격적으로 지금 소재 쪽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테마라기보다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거든요.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향 기업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향. 덕산 네오룩스 관계사로 덕산 테코피아가 있고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OLED 중간체를 만들어서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삼성 쪽.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LG 쪽이에요. 소재 쪽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소재 쪽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소재 쪽도 당연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소재 쪽은 가능하다. 다만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주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OLED 관련주는 장비주예요. 우리가 반도체도 장비주가 소재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죠. 뭐 장비주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재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단 말이에요. 소재주 중에서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최근에는 전고체 쪽에 대한 메리트 전고체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고체 쪽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대부분의 산업들은 소재가 좀 더 강해요. 소재.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소재 쪽이 움직였는데 당장에 쫓아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재보다는 이제 장비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레포트를 보시거나 검색을 좀 해보시면 OLED 장비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반도체 장비 쪽이랑 같이 하는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연초에 작년 말부터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만 반도체라는 명분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놈들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승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로 상승분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비 쪽으로 볼 건데 제가 오늘 4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3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주로서의 메리트도 있지만 그 외에도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차 전지주를 매매하는데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2차 전지로서도 메리트가 있는데 뭐 자회사 중에서 뭐 수소도 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랑 수소랑 둘 다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호재가 다방면으로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이래저래 좀 안정감도 있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종목은 OLED 장비주이면서 또 한 가지 메리트가 더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비주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종목은 증권 TV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증권 TV를 통해서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OLED 관련주를 일단 3개만 먼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OLED 관련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종목을 알아볼 텐데 제가 메인으로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보다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종목은 그 증권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종목은 차트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차분히 매매도 해보시고 뭐 매수가 매도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LG 디스플레이예요. 이거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LG가 어쨌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전에 기사에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결국엔 이 OLED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보다 1조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 3조를 투자하고 있으면 LG에서는 4조를 투자하면서
지금 하반기 때 OLED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대장주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재주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LG 디스플레이 향.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용 디스플레이 향 회사인데 둘 다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런 대장주를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종목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주가가 2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2만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 드릴게요. 뭐 위로는 17% 정도, 아래로는 10% 정도 손실 구간을 잡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얘는 이 종목은 수익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LG 디스플레이를 매매를 해 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 종목.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종목은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두 종목. 두 번째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뭐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한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다. 혹시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나인테크라는 회사예요. 나인테크.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일 거래 대금이 2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거래가 되면 한 5억에서 8억 정도가 되는데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매매를 오랫동안 했었다. 내가 좀 매매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가 대형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인테크는 개별적인 흐름, 급등, 급락도 나올 수 있는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꼭 지켜주셔야 돼요. 현재 주가가 3,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600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300원. 약 20%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드립니다. 종목의 성향이 다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5% 올라갈 때 10%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니까 요 놈을 이제 좀 잡아보자고요.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점심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지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약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OLED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 나인테크 한번 매매해봐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두시고 저점 다지는 거 보고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SNS텍이라는 회사예요. 극자외선 아마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SNS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극자외선을 이용한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장비가 저 네덜란드 기업밖에 만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에 가기도 했었죠. 시장에서 많이 유명했었던 내용이에요.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EUV 극자외선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그 기업. 그 장비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해요. 근데 그 장비를 네덜란드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양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죠. 그에 대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SNS텍이라는 기업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부분들은 지금 다 빠졌어요. 빠지고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데 이게 반도체 노광 공정에도 들어가지만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노광 공정에 대한 이 블랭크 마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SNS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에서 반도체로 보고 있는데 OLED 쪽에 대한 메리트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을 수 있다. 약간 기술적인 접근이에요. 아셨죠? 다만 이 노광 공정에 블랭크 마스크가 들어가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는 31,000원에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약 20%.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너무 손실폭이 너무 크죠? 25,500원 말고 28,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종가상 28,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 SNS텍은 매도하십시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인테크 그리고 SNS텍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증권TV에서 말씀드릴 이 메인 종목, 올해 하반기에 OLED가 부각되면서 가장 우리가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증권TV에서 공개하는 종목, 메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OLED 시장이 확장이 되면 태블릿에도 많이 쓰이고 휴대폰에도 많이 쓰이고 뭐 TV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는데 메타버스에도 쓰이긴 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랑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OLED 관련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OLED 장비주라고 하는데 뭐 OLED 만들면 무조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는 OLED 시장에 대한 성장, OLED 시장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성장에 따라서 이 회사가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증권TV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뭐가 도대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OLED 장비주로서 제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증권TV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나 나인테크나 SNS텍 같은,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주고 좀 느리니까 추세를 타고 갈 것이고, 나인테크는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급등 나오면 챙기시고, SNS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정드렸었던 가격대들 잘 체크하셔서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OLED 장비주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증권TV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